축산, 검협전. 45화 망창산 절간. 이영경은 깊은 산에 홀로 남겨지고 적성자는 도중에 원수와 조우하네. 그리고는 오른손으로 검결지를 세워 도사를 가리키더니 발을 굴러 삼장 남짓 솟구쳤다. 곧이어 대붕전시를 펼치며 기압을 넣고는 오른손에 검을 옮겨 쥐고 왼손으로 검결지를 세우며 도사의 가슴을 향해 찔러 들어갔다. 하지만 이것은 허초였다. 상대가 피하면 곧바로 실초를 펼칠 것이고 피하지 않으면 그대로 찌를 셈이었다. 도사는 태연한 표정으로 미동도 하지 않았다. 피하지 않겠단 말이지? 내공을 운용해 몸을 단단하게 만드는 금종주를 시전하는 모양인데 우리의 아버지 보검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모르는군. 허풍이 심하기는 하지만 원한도 없는 사람을 다치게 할 수는 없잖아. 패배를 인정하기만 하면 되니까 살짝만 건드려야겠다. 빠르게 마음을 정한 이영경이 살짝 검날 방향을 틀어 도사의 왼쪽 어깨를 노렸다. 그런데 검끝이 도사 몸에 닿기 직전 무언가에 가로막힌 듯 검이 튕겼다. 매우 강력한 외유내강형 반동력이었다. 힘을 사말만 썼기에 망정이지 아니면 반동을 이기지 못하고 검을 놓쳤을 것이다. 그제야 상대가 강적임을 알고 내심 혀를 내둘렀다. 하지만 재빨리 제비처럼 날아올라 이장 높이에서 빠르게 회전하는 항공마공을 펼치며 낙하하다가 다시 도사의 어깨를 노렸다. 이번에도 상처를 내기는커녕 옷깃도 스치지 못하고 검이 튕겨나왔다. 몇 번 더 공격했지만 상대의 반격도 대비해야 하니 제대로 찌르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나기 바빴다. 이렇게 20번 넘게 공격했으나 도사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했다. 이영경은 수치스럽고 분해서 어쩔 줄 몰랐다. 아무리 공격해도 상대는 그저 가만히 자신을 응시할 뿐이었다. 뒤에서 공격해도 몸을 돌릴 뿐 전혀 반격하지 않았다. 그렇구나. 저 도사는 사수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내공을 운용하고 있어. 내 움직임을 유심히 살피다가 내 검이 향하는 곳에 기를 집중시켜 검을 튕겨낸 거야. 도사의 수법을 알아챈 이영경이 순간적으로 묘수를 떠올렸다. 겉으로 이를 악물고 야마분종을 펼치는 척하면서 신룡 탐조 초식으로 불시에 도사의 가슴팍을 겨눌 생각이었다. 도사가 검을 튕겨내던 지점에서 속도를 줄이고 빠르게 발을 굴러 2장 넘게 날아올랐다가 물고기를 노리는 매처럼 활강했다. 도사에게 똑바로 검을 내지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다른 자세를 준비하고 있었다. 도사는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이영경의 움직임을 지켜보았다. 이영경이 도사의 머리 위 사척 지점까지 하강하다가 돌연 연자 산초수를 펼치며 오른발로 왼쪽 발등을 찍고 1척 더 높이 날아올랐다. 그리고 드디어 숨겨놓았던 초식을 펼쳤다. 몸을 비틀며 꽃잎을 우수수 날려버리는 바람처럼 빠르게 낙하했다. 머리를 아래로 곤두박질치는 직녀투사를 펼치며 검을 휘둘렀다. 이번에는 틀림없이 성공하리라 생각하며 오할의 힘으로 도사의 등을 노렸다. 채! 벼랑간 하얀 빛이 번쩍하더니 이영경의 검이 단단한 쇠붙이에 부딪힌 것 같았다. 깜짝 놀라 원숭이처럼 두 손 두 발로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가 3장 높이로 뛰어오르며 물러섰다. 다행히 검은 멀쩡했다. 도무지 상대할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 고심하는데 도사가 쓱 다가왔다. 어린 것이 생각보다 영민하구나. 내가 혼원기로 검을 제압하는 줄 알고 꾀를 부려 암기를 쓰다니 정말 생각도 못했구나. 검광으로 보호막을 쳐두지 않았으면 감쪽같이 당할 뻔했어. 자, 이제 보여줄 것은 다 보여준 것 같은데 그만 패배를 인정하지? 이 도사는 대단한 검선임이 분명했다.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당해낼 수 없었다. 평소에 이영경이라면 납작 엎드려 한 수 가르쳐달라고 청했겠지만 이 도사는 처음 볼 때부터 왠지 모르게 싫었다.
그만 사형은 왜 하필 이럴 때 없는 거야? 진작 가든지 좀 나중에 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 불안당 같은 도사놈한테 꼼짝없이 당하게 생겼잖아. 이영경은 초조한 마음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설마 인정 못하겠다는 것이냐? 방금 말했듯 내 녀석 하나 수장 밖으로 날리는 것은 일도 아니야. 기어코 그 꼴을 당하고 사부 앞으로 끌려갈 셈이냐? 이영경은 도사가 점점 더 싫어지고 두렵기까지 하였다. 어쨌거나 그런 꼴을 당할 수는 없으니 적당히 잘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패배는 인정합니다. 미천한 실력이 한없이 부끄럽고 훌륭한 검선 사부를 모시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다만 벗을 만나러 간 아버지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으니 제가 말도 없이 사라지면 크게 놀라고 걱정하실 거예요. 그리고 같이 지내는 법도 며칠 지나야 돌아옵니다. 또한 도사님 이름도 제가 만날 사부의 이름도 어디로 가는지도 전혀 모르니 저희 아버지가 저를 찾아오실 수가 없잖아요. 한 달만 말미를 주세요.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말씀드린 후에 가도록 할게요. 만약 벗이 먼저 돌아오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말해주고 아버지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하려고요. 그래도 되겠죠? 허허허. 요 녀석국에? 감히 누구 앞에서 수작을 부리는 것이냐? 내 아비가 돌아오려면 적어도 20년은 걸릴 텐데 설마 그 날쯤승이 돌아와 도와주길 바라는 것이냐? 그놈도 돌을 터득하려면 백미 선사한테 몇 년은 더 설법을 들어야 할 것이니 내 적수는 되지 못한다. 그 날쯤승이 같이 가면 좋기는 하겠지만 내가 그렇게 한가하지 않아.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 다른 꿍꿍이라도 있는 줄 오해하는 것이로구나. 내 버포는 적성자이고 곤륜구의 일원이다. 나는 제자를 거둘 생각이 전혀 없다만 사저인 음소당의 부탁으로 특별히 너를 데리러 온 것이다. 일생일대의 기회이니 놓치고 나서 후회하지 말거라. 그날 짐승은 다시 만날 것이니 걱정할 필요 없다. 그놈은 백미선사명대로 평생 너를 따를 테니까. 하루에 수만 리도 날 수 있고 워낙 신통한 놈이니 장소만 남겨두면 알아서 찾아올 것이다. 나는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너를 꼭 데려가야 한다. 내가 스스로 따라 나서면 좋겠지만 원치 않아도 어차피 가야 해. 어쨌거나 넌 꼭 내 사저를 만나야 한단 말이다. 만약 만나봤는데 내키지 않는다면 다시 데려다 주겠지만 지금은 싫다고 해도 소용없어. 적성자가 정체를 밝히자 살짝 불신이 사그라들었다. 무엇보다 싫다 한들 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적성자는 마음에 안 들지만 사저라는 여검선은 좋은 사람일 수도 있으니 일단 만나볼 생각이었다. 만나보고 싫으면 돌려보내준다고 약속했으니 경험 삼아 다녀와도 좋을 것 같았다. 알았어요. 갈게요. 꼭 만나야 한다니 어쩔 수 없죠. 그 전에 도사님 사저가 어떤 사람인지, 거처가 어디인지 말해주세요. 나중에 그만 사형이 찾아오도록 알려주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산중턱 해탈함에 들러야 해요. 의자매를 맺은 언니가 그곳에 사는데 아버지에게 전할 말을 부탁하려고요. 가서 만났는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꼭 다시 데려다 주어야 해요. 확실히 약속하지 않으면 죽어도 안 갈 거예요. 해탈함에 들르는 것만 빼고 나머지는 다 내 뜻대로 해라. 내가 광해와 사이가 좋지 않거든. 음사전은 유명한 곤륜파 실력자이다. 지금은 운남 경계 수월령 조화에 응거 중이야. 대충 서신이나 남기고 어서 출발하자. 여검선께서 비검으로 날아다니는 법을 알려주실까요? 당연하지. 맞다. 그분의 사제라고 하셨죠? 그러면 검술도 할 줄 알겠네요. 먼저 보여주세요. 대단한 실력이라면 가지 말라고 해도 따라갈게요. 그야 어렵지 않지.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하얀 검광이 온 하늘을 뒤덮으며 서늘한 기운을 내뿜었다. 곧이어 적성자가 가리키는 벼랑 끝으로 날아가 오래된 나무를 에워싸고 단번에 베어 넘어뜨렸다. 부러진 나뭇가지가 매화나무로 날아가는 바람에 꽃잎이 우수수 떨어졌다. 한바탕 검광과 꽃 뒤에 소용돌이가 지나갔지만 적성자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이영경은 그제야 모든 의심을 거두고 신나게 석굴로 뛰어들어가 당장 아버지와 여영남에게 서신을 썼다.
여영남에게는 특별히 금안 신조를 곤륜파 검선 음소당에 거처로 보내달라고 부탁했다. 서신을 다 쓰고 옷가지를 챙겨 나왔을 때 적성자는 기다리다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이영경은 백미의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바로 태도를 바꾸고 적성자를 사숙이라고 불렀다. 마지막으로 큰 바위를 밀어 석구리꿀을 단단히 막은 후에 운남까지 며칠이 걸리느냐고 물었다. 며칠은 무슨 며칠이야? 무섭지 않게 눈이나 꼭 감아라. 그럼 출발한다. 가자. 적성자가 이영경을 옆구리에 끼자마자 검광을 타고 하늘로 날아올랐다. 두 눈으로 적성자의 능력을 확인한 이영경은 점점 믿음이 커졌다. 원체 담이 큰지라 살짝 눈을 떠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흰 구름이 발끝을 스치고 사방 수백 리로 뻗어나간 아미산이 한눈에 들어와 장관이 펼쳐지니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순식간에 수많은 산과 강, 마을을 지나 몇천 리를 날아갔다. 하늘이 점점 짙은 황혼에 물들어갔지만 아직 한참 더 가야 했다. 밤하늘을 수놓은 별은 지상에서 보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찬란하게 빛났다. 이렇게 황홀한 광경은 난생 처음이라 흥분을 감출 수 없었다. 이때 저 멀리 구름 위로 형형색색 빗줄기 수십 개가 나타났다. 큰일이로군. 다음 화에서 이어집니다.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